많은 분들을 편하게 하고 신망을 끼쳐줬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결과를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찰 조사 받은 심정 한마디 해주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만하시죠.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여파, 벌써 한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버닝썬 전 사내 이사였던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씨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신뢰를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자, 승리 씨가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구장처장, 어떤 조사를 받은 겁니까? 네, 지금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이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요. 그리고 버닝썬의 이 경영에 관여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버닝썬에서 이 마약이 투약됐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승리 씨가 혹시라도 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는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모발 검사도 이렇게 실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들끓는 논란에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던 승리 씨가 제발로 경찰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성접대 의혹이었습니다. 예,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대에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서 하였습니다. 이 각종 논란들과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시지만은 제가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찰 조사 받은 심정 한마디 해주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만하시죠. 그동안 승리 씨는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죠? 근데 이제 아주 그 상반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SNS를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오래된 것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이 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이 있다는 것이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3년 전 메시지, SNS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경찰에서 그래서 이 원본을 일단 지금 그 보도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승리 씨가 이 출두를 한 게 사실 경찰에서 부르질 않았어요. 네.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확산될 것 같으니까 수사를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승리 씨가 곧 입대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만약에 이 수사는 승리 씨한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군에서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는 3월 달에 겁니까? 되면 이제 입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수사가 물론 뭐 계속 진행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경찰 수사가 아니라 이제 군 검찰이나 검찰 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굉장히 아주 그 절묘한 타이밍에 출두를 한 것 같다. 아. 왜냐하면 성접대 문제를 좀 잠재우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의 어떤 입대를 앞두고 본인이 자진해서 출두하는 그런 어떤 것도 노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하나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받는 것과 군 입대 후에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 특별한 차이가 있을 수는 없고 이제 네. 이때 한 상황에는 민간인 신문에 있었기 때문에 군형법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자체도 군형법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민간인 마약이나 시절이죠. 성매매 예. 알선과 관련된 군형법에 따로 만들어놓지 않은 부분에 관한 수사를 받기 때문인데 아마도 근데 이제 기소가 되거나 했을 경우 극단적으로 모든 의혹이 사실이어서 기소가 되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 뭐 의가사제대를 그러니까 사실일 경우를 전제한 겁니다. 의가사제대를 하고 뭐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연예인분들이 가끔 뭔가 사회적으로 의혹이 일어났을 때 자진 출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네. 자진 출두를 한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 수사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구별을 해야 돼요. 뭔가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수사해 볼 만한 사항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리가 자진 출두했더라도 앉혀놓고 수사를 한 거지 아하. 그냥 나 좀 수사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깨끗하다 확인해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승리 측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특히 이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My name is Lee from People. I'm really happy to see you guys. I'm really happy to see you guy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최 교수님, 예. 뭐 탑스타가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에서 초호화 생일 파티를 열었다.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톱스타가 생일 파티를 좀 호화롭게 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뭐가 문제가 된 거죠? 거의 뭐 저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초대된 손님이 한 150명 정도 돼요. 네. 그중에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정업원들 10명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는 확인이 아직 안 된 거지만 네. 이제 소위 우리가 템프로라고 얘기하는 네.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정업원들을 뭐 체류비, 항공비, 호텔비 다 대주면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1박 2일 동안. 아하.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본인의 그 버닝썬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외국 손님도 불러왔고요. 그리고 그냥 리조트 대여비나 게스트 항공비나 주류 비용, 폭죽 등을 다 본인 비담을 해서 약 한 5억 4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어요. 하룻밤 생일 파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호화판이지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공인이라고 하면 연예인도 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네. 리조트 전체를 빌려가지고 저렇게 초호화판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하면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죠. 저게 뭐 법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행동이 과연 공인은 연예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틀, 그러니까 1박 2일 하룻밤 생일 파티에 6억 원 가까운 돈을 지불을 한 승리 씨. 글쎄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승리 씨의 지불 내역을 소재로 한 내용도 있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죠. 예, 승리 씨가 그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인을 이 업무를 처리해주는 회계사무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지출 내역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딱 분류를 해봤는데 저 이틀 동안 썼던 게 5억 4천만 원 가량인데 승리 씨의 전체 1년 지출 내역이 한 22%라고 합니다. 근데 승리 씨가 뭐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를 다니고 있고 뭐 스태프들 같이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의상비라든가 뭐 미용이라든가 항공비 이런 거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20%라고 해도 그 5억 4천이라고 나머지 분은 훨씬 더 많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365일 중에 이틀에 그것도 유흥비, 레저비로만 딱 22%가 날아갔다는 게 네.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걸 하죠. 자, 일단 승리 씨는 마약 검사도 받았습니다. 일단 1차 검사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 기록까지 나오는 검사는 모발 검사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은 마약 의혹은 다 털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흔적이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렇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을 체포할 때는 바로 모발 검사를 일단 간헐적으로 하죠.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그에 대한 증상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승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변과 일단 모발을 일단 맡겼는데 일단 1차적인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네.
이 국가수에서 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 진짜 나온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올 텐데 아니면 이제 음성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최근의 마약들 같은 경우는 아예 흔적이 남지 않는 마약들이 꽤 많아요. 아하. 이제 그렇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제 이 버닝썬의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양성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승리 씨는 일단 국가수 결과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흔적이 남지 않는 마약류 가운데 최근에 마약류로 분리된 예. 해피벌룬이라는 환각물질이 있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면은 검사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않을 수 거잖아요. 있죠. 근데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승리 네. 씨가 뭐 어디서 이제 사진 하나가 SNS에 올라왔어요. 그 사진을 보면 네. 해피벌룬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마시는 듯한 행동을 보여요. 필리핀에서. 네. 그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하. 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승리 씨가 이 해피벌룬을 마셨을 당시는 해피벌룬이 뭡니까? 해피벌룬이 뭐냐면 이 안에 그러니까 그 풍선 같은 거 안에 네. 환각물질을 집어넣어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본드를 흡입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환각물질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마시게 되면 왜 해피라고 했냐면 웃음을 지어줘요. 이게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아하. 웃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해피벌룬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하. 건데 이거를 마셨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금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승희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뭐 필로폰 같은 경우는 흡입해도 최소 10일까지 증거가 남아요. 그러니까 10일 후에 모발 검사를 하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마초 같은 경우는 최대 30일까지. 근데 해피벌룬은 하루만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흔적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마약으로 마셨다고 하면 마셨더라도 전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 씨가 이걸 했을 당시에 뭘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물질이 해피벌룬이 마약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지금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소급 못 하는 거잖아요, 양절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뭐 검사를 한다, 소구도 못 하고, 네, 소급도 원래 안 되죠. 해피벌룬을 했다고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못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승리 씨는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승리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버닝썬 이문호 대표라는 인물은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혐의가 증명이 된 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죠. 객관적으로 마약 양성 음성이랑 다른 게 아니라 네. 마약 그 성분이 실제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렇죠. 낮게 나왔는데 승리 씨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모발 검사에 있어서는 그냥 네. 간이 검사에서만 음성으로 나왔는데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 실제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버닝썬에서는 그런 마약 유통 같은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인의 SNS에 직접 올려서 네. 허위사실 유포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었는데 아하. 본인이 직접 마약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드러난 셈이고요. 또 놀란 게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경찰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다른 클럽에 가서 또 지인하고 폭행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까지 결국 출동을 했다는데 아이고. 이 다른 클럽이라는 것도 그 자리가 또 과거에 승리 씨가 운영했던 클럽이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도대체 이 강남 주변 클럽과 이 승리 씨라든가 아니면 주변 인물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던 건지 너무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점 범위가 너무 확산되고 모든 일컬을 수 있는 범죄들이 다 하나에 집약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승리 씨는요, 경찰 조사 후에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정돼 있던 솔로 투어 계획도 다 취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3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일본 오사카에서 투어가 네. 예정이 돼 있었고요. 이 17일부터는 인도네시아 이제 자카르타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경찰 출두한 이후에 앞으로 이 월드 투어 일정을 좀 취소하겠다. 네. 이제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지금 버닝썬과 관련된 승리 씨 의혹이 증폭되는 와중에 이 서울 콘서트는 강행을 했고 네. 또 자카르타 콘서트를 홍보하는 글을 이 SNS 상에 올리면서 네.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남몰라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냐 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승리 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또 하나가요. 승리 씨의 소속사인 YG가 지난 새벽 파쇄차, 그러니까 서류를 파쇄하는 차량을 불러서 문서 파쇄 작업을 했다라고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인 거잖아요. 의혹이 나오는 거죠. 네. 28일 아침입니다. 28일 네네. 아침인데 공교롭게 27일 날 승리 씨가 경찰에 출두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아침 새벽인데 6시 35분에 사실 파쇄 차량이 간다? 좀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9시 이후에 보통 파쇄 차량이 동원이 돼서 왜냐면 거기도 회사고 운영되는 기관이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 사이에 운영이 돼요. 다만 네.
이제 서비스 받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해가지고 좀 돈을 더 주면 새벽에도 출동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YG 엔터테인먼트가 왜 그러면 새벽에 불렀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네. 저게 단순히 문서만 파쇄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파쇄가 가능합니다. 저 회사에서. 아하. 그러니까 문서만 파쇄된 거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파쇄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인데 물론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뭘 파쇄했는지 아직까지 몰라요. 그리고 네. YG에서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냐면 매월 혹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서 파쇄 작업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왜 새벽에 그럼 불렀을까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좀 일반인이 볼 때는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단순 폭행 사건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이 버닝썬 사건, 마약, 성접대 의혹, 뭐 이런 쪽까지 조폭까지 개입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경찰과의 유착까지 나오면서 버닝썬 게이트라는 말로 바뀌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불거진 것은 이 직원이 손님을 폭행했다. 그렇죠. 폭행당했다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한 사람의 이 주장 때문에 비롯됐는데 네. 그런데 그 폭행 사건을 이 유착 관계에 있는 경찰 또는 경찰과 관련된 사람이 그걸 무마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의혹이 불거졌고 그 이후에는 이 마약을 한다더라라는 이제 의혹이 불거졌고 그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이 유명 연예인 승리 씨가 해외 투자자에게 이 성접대를 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건이 지금 뭐 양파 까듯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광수대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최초 이 사건 최초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인물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복잡한 이슈들이 결국엔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곱씹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경찰의 집단 폭행과 경찰 유흥계 유착의 본질에서 벗어날까 걱정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최초로 문제가 발생한 게 경찰의 유착 문제나 아니면 폭행 문제였잖아요. 네. 거기서 점점 사건이 확대돼 가면서 결국 다른 문제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큰 뉴스들이 마지막엔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본인이 폭행 당할 때 폭행을 했다라고 지목된 이사가 있거든요. 버닝썬에. 네.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또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폭행했다라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그냥 혼자 해석을 해보자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승리 씨로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글 자체만 본다고 하면 네네. 물론 이분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로 합쳐질 것이란 말을 들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정황들을 보면 네. 그렇게 집중돼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분의 생각은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찰 조사가 진행돼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승리 씨도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를 더 지켜보겠습니다.